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사람들 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가끔 떠올리면 괴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 라면서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그래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기억들 때문에 마음이 쿵 하고 가라앉는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괴로움들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괴롭거나 불안한 감정들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확실히 괴로움이라는 건 나눌수록 크게 힘을 잃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의 신 1부 출발했고요. 1부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의 스페셜데이 1부 9시부터 10시까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또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에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바로 접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할 텐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너무나도 반가운 해가 반짝하고 떴죠. 아직까지는 어제까지의 피해를 복구하느라고 여러 가지 도로 상황들이 편치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뜬 해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시장은 그 오랜만에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CPI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이후의 상황들 우리 지금부터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해 볼게요. 너구리님 잘 오셨습니다. 준호님께서 수요 스페셜 시작하시고 라면서 올려주셨고 그래그래님 오늘도 그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기분은 어떠셨나요? 스카이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뚜루뚜루님도 오늘도 역시나 일찍부터 출석 체크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서당계 1년차님 출석이요 라고 하셨는데 출석 체크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그동안 우리 시장 뭐 아주 큰 움직임도 없었고 큰 흔들림도 없었고 그냥 조금씩 그래도 잘 올라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2,5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이벤트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요약 어떻게 보셔요? 예, 뭐 우리 시장만 본다면은 사실 뭐 오늘 정도 쉬는 정도는 괜찮다. 예, 괜찮죠. 이제 61선에 이제 안착이 되는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횡보세입니다. 근데 일단 CPI에 대한 경계감은 확실히 좀 이제 바로 전날이기도 해서 좀 커져 있는데 잠깐 제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S&P 500이거든요. S&P 500이 이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후에 조금 이제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횡보 기간이.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얘는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잖아요. 네. 위쪽에 차트는. 근데 스토캐스틱의 고점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요. 이런 걸 보고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거의 고점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토캐스틱 자체에서도 또 매도 신호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고 고점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주가가 뭐 바로 고점 찍고 하락을 해버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스토캐스틱. 특히 이제 스토캐스틱은 미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고점 신호 나왔으니까 여차하면 팔아야지. 이런 심리가 막 불거져 있겠죠. 그런 와중에 가령 CPI가 예상치가 지금 뭐 CPI 같은 경우에는 8.7이고 근원 CPI는 6.1인가 그렇죠.
그것보다 높게 나왔다. 네. 이러면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버린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그런 매도 심리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팽배해 있는 부분이 네. 오늘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야 돼요,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만 높게 나와도 한 8.89만 나와도 네. 일단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만큼 나와도 예상치만큼 나오면 좀 애매해요. 어떻게 될지 애매하고.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 시장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매도를 하면서 경계감들이 조금 이제 불거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뭐 건설주 이런 쪽들은 좀 움직였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그 앞으로 한 1시간 남았나요? 한 30분 30분 남았나요? 정도? 네. 앞으로 30분 후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테니까 지금은 뭐 이제 뭐 예상보다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일단 오늘까지는 이 CPI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숨죽여서 지켜보는 상황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20분 후면 발표가 될 거고 예상치를 뛰어넘느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느냐, 그 이후에 시장의 출렁거림, 흔들림들을 우리는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세요? 종목들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시고 내일장에서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내 종목들 어떻게 또 방향성 체크하면서 챙겨 나가야 되는지 지금 미리미리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매수하시고 싶은 종목들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땅하늘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윤수장 월천님 오늘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듣기로는 충청도 쪽? 조금 아래쪽에서 비가 많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비 많이 올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특히나 오늘 밤에도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진짜 이렇게 많이 오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타민 님도 오셨고요. K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계속 올려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에 대한 해답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님 투자의 신 시간이 헷갈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1부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풀어드리는 실시간 우리 소통 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 매일 저녁 9시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제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스페셜 데이로 2시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다른 날에는 저는 10시부터 11시까지 2부에 함께 한다라는 점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투자의 신 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9시에 오세요. 살려님께서는 오늘도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시면 괜찮은가요? 이만큼 슈퍼챗 보내주신 그 이상의 수익을 매일매일 보실 수 있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항상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 잘 배워서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라는 글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병아리 보라맨커님도 하이어 해주셨어요. 오늘 노란 옷 입어서. 보통 이렇게 병아리 같은 귀여운 닉네임 잘 안 붙여주시는데 오늘 단무지라고 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진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병아리라고 예쁜 별명 붙여주셨네요. 블루스톤 김님도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누누님이 보내주신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하나생명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75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세요. 하나그룹주 다 복구되는데 얘만 안 가는 것 같아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다 가는 것 같은데 내 거만 안 갈 때 진짜 세상에서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죠. 오늘 2,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이 2,7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폭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이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다라고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반등의 흐름 어떻게 이어갈까요? 네, 하나그룹주들이 요즘에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잘 가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생명이 이렇게 못 가는 것은 이제 이유가 있죠. 이제 하나생명이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물론 이제 실적 뭐 연결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별도로 보게 된다면은 이 회사가 연결 지배순이익이 이번에 2,917억 나왔거든요. 근데 별도는 559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연결해서 결국에는 이제 2,400억 정도는 연결해서 나온 건데 이게 하나 손해보험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손해보험 차트는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별도 실적이. 근데 하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못 나왔으니까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연결이 됐더라 할지라도 연결 실적이라도 실적은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나올 걸로 봐요. 하지만 뚜렷하게 지금 하나생명이 하나손보에 비해 가지고 어떤 이제 모멘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지금 정도의 방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장성을 막 보여주는 그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들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은 나올 걸로 보지만 반등 이상 나오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도 어떤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반등 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한 2,600원 이상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좀 매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 2,600원에서 2,7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고 하나 쪽을 그룹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으면은 오히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조정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못 간 이유 있었습니다. 실적 때문이었고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반등 흐름 이어가면서 2,600원 선에서는 매도 타이밍 잡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명준님 오셨네요. 웃으면서 나타나셨는데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이게 뭐예요? 님도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개나리 아닌가요? 라면서 블루스톤 김님 좋아요. 단무지보다는 훨씬 좋죠. 개나리, 병아리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것만 보면서 살자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너구리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계룡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목표가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건설주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 가운데 계룡건설 오늘 1%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5,8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많이 내려왔어요, 이 종목. 네,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사가 주로 이제 충청 지방에서 합니다. 계룡산 이름 딴 거예요. 계룡. 그래서 충청도 지방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리슈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 갖고 있고 주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도급을 맡아서 합니다. 대기업들 있죠. 네. 대기업들의 이제 도급 업체로서 참여를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대기업이 충청도 지역에 사업을 하면은 자기네들 인력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도급을 줘가지고 같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작년 실적이 2,3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2,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이 지금 시총보다 높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회사가 매출이 성장을 안 합니다. 매출이 성장을 예, 매출 성장을 안 하니까 외형 성장이 없이 그대로 매년 똑같아요, 실적이.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성장성이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 그러면 성장을 하려는 무언가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느냐 그러면 사실 네.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충청도 출신이라서 조금 알아요. 네.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회사가 이 회사 CEO가 사업을 막 벌리기 위한 욕심이 있는 그런 스타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 영업이익이 그래도 줄지 않는다는 예. 건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언제 또 꺾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성장하다가도 꺾이는데 그쵸, 옆으로 그쵸. 가다가 언제 꺾일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주식시장이라는 건 늘 성장성에다 점수를 주는 거지
지금처럼 하는 거에 점수를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처럼만 하는 그런 회사들의 특징, 그러니까 안정성이 일단 확보된 회사들, 그 회사들의 특징은 주가가 박스권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올랐다가 또 이제 또 반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거든요. 근데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밑으로 많이 내려온 이유는 건설주들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룡건설은 완전히 섹터랑 똑같이 움직여요. 건설주들 빠지면은 같이 빠지고 이런 형식으로 다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갔고 또 이제 건설주들이 지금 네옴시티인가요? 거기가 사우디 쪽에서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11월 달이에요. 사우디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한다는 게. 그러면은 11월 달이면 앞으로도 한 2달 남았잖아요. 2달 넘게 남았잖아요. 그럼 2달 넘게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불어오면서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단지 이제 목표가를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려면은 얼마든지 가고 가려면은 막 이번에도 막 4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현대건설이 계속 올라가 주면은. 근데 이제 또 가다 쉬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3만 5천 원에서 꺾여버릴 수도 있고 3만 2천 원에서 꺾여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가 참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3만 2천 원 정도까지 3만 2천 원 부근에 지금 그 121선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면 더 갈 수 없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 모멘텀이 살아있느냐로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3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제 비중 축소를 좀 해나가시면서 분할 매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2,000원까지는 1차적인 반등 가능성 체크해 드렸고요. 따라서 3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장 상황과 건설주 이 섹터들의 분위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살려님께서 조만간 토마토 회식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계신다고 요즘 계속해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우리 회식시켜주려고 그러셨나 봐요. 저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을 테니까 계속 보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준호님께서 회식 메뉴가 토마토는 아니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토마토보다 좋은 거 먹어야죠. 우리 살려님께서 어떤 회식 메뉴로 우리를 회식시켜 줄지는 살려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합니다. 야간 회식이요. 그렇죠. 원래 회식은 또 이 밤에 이게 새벽 넘어갈 때 이때 해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많이 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경 하이테크 살펴볼 건데요. 비타민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25,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보유하고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었는데 세경 하이테크 오늘 2만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이 종목도 참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은 살짝 또 멈춰있는 구간인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이어서 정말 이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철렁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앞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작년부터 재작년 말부터죠. 2020년도 말부터 그렇게 좋은 말씀을 안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성장성이 이제는 약간 좀 의문이 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글라스 패턴 만드는 부분이 물론 이제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 그 스마트폰에 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확장이 좀 안 되고 있고 폴더블폰 쪽에는 어쨌든 좀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적을 보더라도 1분기 때에도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회사에 거는 기대만큼을 지금 실적으로 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좀 뭐 매도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빠졌어요. 일단 많이 빠지고 22,500원 밑으로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는 뭐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오늘 또 언팩 행사했죠. 삼성전자에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언팩 행사가 폴더블폰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 재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감을 더 불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살짝 좀 반등은 나왔어요. 이 정도 반등 나온 게 언팩 행사 보고 나왔을 텐데 언팩 행사 이후에 매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매도가 좀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초도 물량의 초도 판매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잘 팔렸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세경하이테크를 비롯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폴더블폰 일주일간의 실적이 별로다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한동안 또 옆으로 한참 동안 또 횡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 거다 이것을 지금 뭐 생각하기보다는 이번에 오늘 이제 나온 그 언팩 행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의 실적 뉴스를 좀 보세요.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괜찮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25,000원까지는 뭐 올라갈 텐데 25,000원이 아마 딱 팔아야 될 시점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잡으시고 단지 초도 폴더블폰 실적 판매 실적이 별로다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좀 지켜보시기 바라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과 또 언팩 행사 이후의 움직임, 그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셋 하나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CPI 발표가 되면서 내일장의 움직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내일장 만나시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건데요. 이번에는 하나 머티리얼즈 살펴볼 건데 K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 38,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차트 모습을 봤더니 정말로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는 종목이 맞습니다. 6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보통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하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방송에서 이제 몇 추천을 해드렸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실적이 별로인 종목들이 있고, 이게 2분기와 관련돼서 또 3, 4분기 때도 실적이 좋을 종목이 있고, 3, 4분기 때는 실적이 별로일 종목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심리도 안 좋은데 3, 4분기의 실적 전망이 별로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근데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때가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비수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섹터 심리가 안 좋으면서 내려왔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지금 있을 만한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반도체 쪽은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섹터가 뭐 굉장히 뭐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섹터 같으면은 뭐 좀 들고 있어도 뭐 금방 반등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뭐 치포 동맹 얘기도 나오고 오늘 뭐 이제 하긴 그 왕이하고 오늘 그 외교부장 또 만남을 가졌는데 뭐 외교부 쪽에서는 치포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분위기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왕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왕이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화는 안 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외교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긍정적일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라고 한 게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포동맹에,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치포동맹 가입을 해서, 가령 이제 그 중국하고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치포동맹 가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치포동맹 가입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지금, 결코 그렇게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섹터 심리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마테리얼즈처럼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들고 있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령 뭐 손실이 엄청나다면 좀 들고 있자 이러겠지만, 네. 지금 손실폭이 얼마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손실폭이 지금 한 6%, 7%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손절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마테리얼즈는 지금 상황에 손절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반도체를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더, 제가 오늘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른 코너에서 바이에서 홀드로 좀 하향 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매수하시는 건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지금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 안에서는 또 종목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올려주셔서 미리 점검하시고 전략 짜시고 안전하게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러브수기님 오셨군요. 잘 오셨고요. 대박 벌자님 반갑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 비가 많이 오네요 라고 하셨는데 비 피해 없도록 역시나 계속해서 방심 말고 저희 끝까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줘야 하나 라고 하셨는데 들려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02-325-8200번 전화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상담하는 동안 CPI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됐네요. 네, 7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5.9%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6.1%보다 하회한 수준이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0.3%, 예상치였던 0.5%보다는 하회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도 더 낮은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주식의 우리 증권가의 반응은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과연 내일 시장에 우리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8.5% 상승으로 나왔네요. 예상치였던 8.7% 하회한 수준이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한 가지 더 하고 CP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님께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요 라고 하시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3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담해 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자이언트 스텝 오늘은 26,5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종목은 그 자이언트 스텝하고는 관련은 없는 종목인 거잖아요. 어떤 종목인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종목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원래 이 회사가 하는 일은 VFX,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CG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용 CG, 광고용 CG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처음에 회사 만들 때부터 이제 그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버추얼 휴먼. 요즘에 버추얼 휴먼 굉장히 여러 AI, 회사에서 하고 뭐 연예인도 되고 광고 모델도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 회사도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버추얼 휴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뭐 그 버추얼 휴먼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그 광고에 나오는 그런 이제 사람처럼 생긴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만 나중에 메타버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메타버스가 생기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아바타들이 전부 다 버추얼 휴먼이잖아요.
그쵸. 예, 지금은 아바타들이 보면은 다 만화 수준이고 인형처럼 맞아요. 생겼지만 진짜 이게 나중에 가보면은 정말 사람처럼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자이언트스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지금 개발 중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되어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그 영역은 앞으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는 세 가지가 저는 이 결합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좀 바꿀 수 있는 문화 자체를 그런 신기술로 맞아요. 봅니다. 그래서 세 네. 가지는 중기적으로도 뭐 괜찮은 계속해가지고 때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한 번씩 또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섹터로 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시장이 좋아야 돼요. 이제 그런 그 신기술, 신혁신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면 활개를 못 칩니다. 시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메타버스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자이언트스텝도 충분히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이게 이런 일종의 테마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목표가를 정하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시장 움직임을 본다면 한 지금 상황에서 38,000원 정도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제 그 정도가 일단 1차 그 저항세이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38,000원 가면 팔아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8,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이후에도 네. 또 시세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보시고요. 그 시장이 뭐 꺼지지만 않는다면 메타버스는 또 뜨다지다 하면서 계속 가지고 움직일 걸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형태를 좀 보시고 지금 1차 저항대는 38,000원, 네. 2차 저항대는 44,000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1차, 2차 저항대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정도 가면은 주가가 조금 가다가 좀 멈칫 브레이크가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자이언트 스텝, 앞으로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38,000원, 44,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세요. 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PI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고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지난번에 이제 고용 지표는 호조로 나오면서 이제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일단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CPI 지수는 그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미국 시장은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냥 그대로 보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시장이 그래요? 아까 0.1%, 2%, 3% 이때 맞아요. 움직이다가 우리 장중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끝나고 나니까 조금 올라오더니 지금은 얼마냐면은 이미 나스닥이 지금 2%가 넘게 올랐거든요. 네네. 갑자기 확 발표하면서 급등했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받아들이는구나. 아마도 제 생각에 오늘 이제 FF 그 연준 그 금리 선물 시장에 9월달 FMC에서 0.75%를 올릴 가능성이 아마 확률이 확 떨어질 거예요. 아, 그럴까요? 예.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지금 CPI가 예상치가 8.7이었는데 지금 8.5 나왔잖아요. 아, 8.5. 네. 예, 9.1에서 8.5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0.6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네요. 이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네. 거고 지금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9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유가 많이 벌써 떨어졌고 곡물가 떨어졌지, 원자재 가격 떨어졌지, 네, 다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CPI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6.1이었는데 5.9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원 CPI가 전달에 5.9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5.9 나왔잖아요. 근원 CPI는 에너지나 이런 거 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수 안에서의 어떤 그 이제 그 물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5.9란 얘기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소비가 좀 떨어지고 있다. 또 이제 그 고용이 지난번에 올라갔는데 7월 달에 네. 이게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 그만큼 임금도 잘 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 줄고 임금 줄이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오히려 나오죠. 그쵸.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호재거리로 봐야 되겠고
뭐 어쨌든 뭐 선물 시장 쭉 올라가는데 나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미국 시장이 지금 호재로 환영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채팅창에서 아까 어떤 분이 아싸 내일 돈 많이 벌겠다라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딱 정신 차리고 적각하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일장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정보들, 궁금하신 종목들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네네. 네. 이제 시청자님의 계좌에도 이제 해가 좀 쨍하고 떠야 되는데,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C고요. 네. 13만 9천 원에 20%인데. 네네. 정권사들은 다 좋게, 뉴스 같은 데 나오는데. 네네. 다른 에코프로 같은 데 비교하면, 야는 별로 가지를 안 해서 전문가님께 상담 좀 받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이 종목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달? 2달 되셨어요. 그래도 네. 좀 가지고 계신 상황이네요. 근데 정말 네, 그럼 좀몇 그동안 개월 많이 됐어요. 네.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종목은 왜 안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SKC는 뭘 보고 투자하신 거예요? 대충은 아닐까요? 전문가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SKC는 지금은 동박 사업 업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동박 사업. 동박 사업은 2차 전지 그 소재주인 그 에코프레미엄이나 또 LNF나 이런 쪽이랑 조금 좀 달라요. 그런 이제 비슷한 2차 전지 쪽에 속해서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쪽의 양극재 사업은 지금도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SKC 같은 경우에는 동박 사업은 지금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사업은 잘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SKC는 동박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회사는 동박을 안 하고 화학사예요. 근데 화학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안 좋잖아요. 경기 침체가 지금 걱정되는 와중에 화학주들이 좋을 수도 없고 네. 또 한 가지는 화학주는 지금 아마도 제 생각에 반등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롯데케미칼이나 그런 걸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그 석유 나오는 그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이 그동안에는 석유만 원유만 팔아서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여러 나라 전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광 막 짓고 하니까 걱정이 돼요. 이제 유가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돈 많이 못 벌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떠냐면은 네. 지금까지는 그냥 원유 캐다가 팔는 것만 했는데 이걸 가공해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 더 많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화학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화학 공장이 지어지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학 업체들은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학 쪽에서는 전망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SKC도 마찬가지죠. 화학 쪽에서의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실적 나온 걸 봐도 동박 쪽의 실적 상승이 화학 쪽에서의 실적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괜찮아요. 그래서 SKC는 사실은 이제는 동박사로 2차 전지사로 봐도 되는데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을 아직까지도 정유사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장에서의 인식이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나왔고 잘 나왔고 하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CPI도 뭐 우리 기대치 이하로 잘 빠져줬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온 다음에 SKC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1차 브레이크 라인은 16만 원대예요. 16만 원 5천 원 되고요. 거기가 이제 그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갈 거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일단 20%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한 10% 정도는 일단 덜어내시면서 좀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펴보시고 상담 좀 받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님 지금 좀 답답하셨을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수고하세요.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SKC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상담하는 동안 채팅창 보니까 질문할까봐 전화 못하겠다라는 댓글을 봤는데 진짜요? 질문할까봐 전화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 몰랐어요. 저는.
아니,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려면 질문을 이제 몇 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장난은 절대 치지 않을게요. 놀린다거나 장난을 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하게 상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전화 열려 있거든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컴투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예요?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10만 9천 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가지고 계십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컴투스 오늘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8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도 참 갈듯 힘이 좀 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18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까지 내려온 거니까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사실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좀 올라가지 싶기는 한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반등의 흐름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게임주들이 뭐 다 같이 엄청나게 빠졌고 빠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 전에 그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게임 이런 것들, P2E 이런 것들을 타면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싹 반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게임주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수혜주들은 다 가격 반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컴투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빠졌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이 다시 또 반등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옵니다. 대장주인 뭐 카카오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반등이 나와서 이런 종목도 반등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컴투스는 이제 하반기 때 사실 신작 모멘텀이 많진 않아요. 컴투스가.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그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 이제 제일 기대되는 게 있는데 그동안에 서머너즈 크로니클 출시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계속 더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국 국내 출시 일정은 정해졌습니다.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8월 달로 이제 일단 정해졌고, 근데 이제 해외 출시를 해야지 이게 돈이 많이 벌리거든요. 네. 근데 해외 출시 일정은 아직까지도 미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쁘냐 그러면은, 국내 출시를 하니까 해외 출시도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 그 해외 출시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일단 많이 빠져서 바닥은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실적 발표가 내일 있네요,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중요한데, 2분기 네.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안 해요. 어차피 기대를 많이 안 하고, 그래도 흑자 전환 정도는 했을 걸로 지금 보는데, 만약에 흑자 전환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머너즈 크로니클 이제 국내 출시 일정 타면서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반등 이상 해주려면은 이제 해외 일정이 좀 잡혀야 되는데, 해외 일정이 안 잡힐 수는 없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10,000원대에서 좀 걸릴 수 있어요. 10,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10만 있는데 10만 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시라면 이 10만 원대 부근에 오게 되면은 네. 한 95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비중을 한 10%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마음고생을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제 생각에 나머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니까 일단 10만 원 9만 5천 원대 9만 5천 원대에서 비중 좀 덜고 나서 그럼 빠지면 더 사면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2차는 12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95,000원 그리고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12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또 종목 올려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9시부터 함께 해주시면 조금 더 종목 상담 빠르게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잠시 후 또 10시에 2부 시작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은요, 데이터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스카이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8,7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비중을 20%더 실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5,000원대 계속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중을 더 실어서 가져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좀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하는 일은 이제 주로 정부 쪽의 소프트웨어를
네. 정부에서 이제 발주받아가지고 뭐 이제 그걸 수행을 하고 하는 회사인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뭐 소프트웨어 지능책 같은 것들 뭐 예전에 뭐 데이터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1분기 때 2억 했습니다. 작년에 10억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뭐 10억 이내예요. 그전에도 4억 5억 하고 이익이 4억 5억 10억 회사가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은 900억, 1000억 되고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진단이 좀 그렇게 따지면 목표가 진단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일단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물론 모멘텀 타면서 상한가도 나오고 하는 종목이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못 해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거를 한 번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해서 가지고 계시겠다면 그걸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저 같으면 이런 종목은 그냥 잘라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올라간다면 이 종목 한 6,200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올라가면은 땡큐 그러면서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많은 종목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1부에서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장에 대한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풋개미 TV님께서 CPI 겁나 잘 나왔네요. 아메리카 떡상중이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네, CPI 예상치보다 하락하면서 하회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은 선물 시장은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도 내일 시장이고요.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시장에 대한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 시장이 네. 더 오른다라고 이거 저 CPI 발표되기 전에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써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CPI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저는 하반기 시장이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장 동력 자체가 지금 모든 걸 다 금리 쪽으로 다 저기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경기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금리 내리겠네 이래 올라가 버리고 그쵸. 교육이 좋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겠네 이래서 내려가 버리고 그러네요. 모든 걸 다 금리 쪽으로 가요.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금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의 이제 스프레드인데요. 네. 보시면은 장기물, 단기물이 뭐 역전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이 파란 색깔에 이게 파란 색깔 7월 한 그 둘째 주 정도부터 요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 있죠. 0 네네. 밑으로. 그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한 달 됐어요. 근데 이 역전이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예요. 근데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인데 그때 그 한 달 동안 미국 시장 보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경기 둔화야? 그러면은 금리 이제 많이 못 올리겠네. 이러면서 올라온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금리에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9월 달에 가령 0.5%를 올린다고 치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0.5%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려요, 이제는. 한 번 꺾이면은 그 다음에 0.75% 못 올립니다. 연준에서 만약에 0.5% 내렸다 0.75% 한다 그러면은 네네. 이건 난리 나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이제 뭐냐면 0.25가 되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금리는 0.75%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뭐 최대한 가봤자 0.5 그리고 10월부터는 0.25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도 아마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를 바라보는 시장이라면은 그렇다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될 거고요. 단지 네. 이제 올라갈 때 일자로 쭉쭉 가지는 못할 거고 뭐 이제 가다가 또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터질 거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은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제 생각에는 온다고 봐요. 그렇다면 연말부터는 확실히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요.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나가면서 내년도 상반기 때는 네. 조금 올해 연말까지 올라간 부분이 확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일단 이번에 올라갈 때는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이 저는 주도 섹터라고 봅니다.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 바이오는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갈 수가 있고 2차 전지 쪽은 요즘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굉장히 네. 좋아요. 그래서 대장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갈 걸로 봐요. 이쪽이 이제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심리가 안 좋지만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61선을 넘어야 돼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뭐 연말부터 이제 복귀할 걸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만 돼도 내년도에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또 얘기가 아마 솔솔 나올 겁니다. 그럼 또 복귀할 걸로 보고 있고 그 종목 장세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오늘은 건설주까지 합세를 했잖아요. 건자재도 또 움직일 거고요. 뭐 원자력, 신재생, 뭐 로봇, 메타버스 뭐 다 자율적 막 여기 치고 하루는 저기 치고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이거는 계속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쪽 부분들은 계속해서 단기 매매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상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빠지다 올라가다 빠지다 하면서 이게 한 1년은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년 동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1년 나왔다면은 기간 조정도 1년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박스권 등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말까지는 조금 올라갔다 연말에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뭐 이런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뭘 하시면 안 되냐면은 하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중기 투자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없으니까 중기 투자 하려다 보면은 좀 수익 났나 싶은데 어느 틈인가 시장 빠지면 또 다시 본전이고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실력을 제가 정리해 놓은 단어가 강조분이에요. 강한 종목을 꼭 잡으셔야 되고 조정 구간에 제발 따라잡지 마세요. 조정 구간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꼭 분할로 사시고 분할로 매도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으셔가지고 하시면은 그래도 일단 그 70%는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실력이 필요한 장세다. 네. 예전에 2020년도에 그 대세 상승장처럼 그냥 가만 놔두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려님께서 강조분 격타기 회식 가자라면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실력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조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또 갈 수 있는 섹터들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시장에서 꼭 수익률 70% 이상 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투자의 신 2부로 돌아올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